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아직은 대표죠. 당원권이 정지돼 있지만 대표입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죠. 내가 흑화되지 않도록 해달라. 흑화, 까맣게 된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찾아봤다는 말씀을 들었었죠. 게임 용어인데, 모바일 게임 용어인데, 아군이었던 캐릭터가 적군으로 되는 것을, 적군 캐릭터로 되는 것을 흑화라고 한답니다. 자, 흑화가 되면은 파워가 상당히 세진다. 아군에서 적군으로 변하면은 적군 상태에서 파워가 세진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진 흑화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일종의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협박을 한 것이죠. 보수 진영에 대해서 협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협박이 지금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위기가 닥치니 특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 본인이 윤핵관이라고 이름 붙였던 사람들을 분리 대응을 했죠. 윤핵관에 대해서는 막 공격을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칭송일변도 뭔가 본인을 구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 자, 이런 문자가 확인이 됐고, 또 이 당에서 비대위 쪽으로 가면서 본인이 설 땅이 없어지는 이 상황이 되니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우선 조선일보 칼럼, 양상훈 칼럼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칼럼인데, 자, 제목은 윤 대통령 참을 인자 3번만 쓰길. 이것이 제목입니다. 참아야 된다. 계속 참아야 되는데, 못 참으면은 지금 더 어려워진다. 자, 이 취지로 칼럼을 쓰는데, 사례를 든 것이 이겁니다. 뭐냐면은, 이 지지율 30% 선마저 무너진 것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때문인 것 같아. 그때 좀 반등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떨어졌죠. 그때 나왔던 것이 내부 총질 문자인데, 이 양상훈 칼럼에서 이 필자는 이 사태의 시작은 국민의힘 박민영 청년 대변인이 내놓은 논평이라고 짐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7월 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 기자가 물었죠. 몇몇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실 인사 실패 지적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 그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그러면은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그래서 이 말에는 감정도 좀 실려 있었는데 바로 그날 박민영이 여당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대답은 민주당의 입을 막을 논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줬는데 뽑아준 거 아니냐는 국민의 무릎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막 비판을 했죠. 뭐 피를 토하는 심정 어쩌고 하면서 취임 2달 된 대통령을 여당 대변인이 비판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상훈 칼럼에서 필자는 정치를 오래 취재했지만 여당 대변인이 자기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처음 봤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은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 언론인하고 다릅니다. 당의 방패이자 창이다. 더구나 자기 당 대통령의 문제라면 무조건적인 방어 대상이었다. 과거에는 역대 대변인들도 과거가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박민영 빼고 역대 대변인들도 사석에선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공개적인 대통령 비판은 금기 중의 금기였다. 자, 자기 당 대변인에게 초유의 비판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 심정이 어땠을까? 분노가 클 것이라고 짐작이 돼서 주위에 물어봤더니 사실이라고 했다. 그때 크게 분노했다. 자기 편에게 등을 찔린 기분일 테니 누구든지 격려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여기가 대통령이 위험해지는 지점이다 하면서 참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아야 된다. 자, 그런데
뭐 그것과 별개로 일단 박민영은 이준석 대표가 오디션 방식으로 뽑은 대변인 중 한 명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박민영 대변인 비판 뒤에 이준석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이틀 후에 그 징계위가 열렸죠. 그래서 징계위에서 윤심이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좀 반영이 됐을 수가 있다. 6개월 그 당원권 정지에. 자, 그런 뉘앙스를 하면서 어쨌든 참아야 된다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말한 내부 총질은 대선 때 자신을 계속 비판한 이준석만이 아니라 박민영 비판까지 포함한 뜻이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참을인자 3번, 뭐 이것과는 별개로 저는 이준석의 행태, 그리고 박민영의 행태, 박민영은 이준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청년 대변인 거래지만은 일찌감치 정치권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기웃기웃하고 바른정당 그 유승민, 김무성이 만든 바른정당 거기에 이준석과 같이 갔던 인물입니다. 처음부터 20대에 그 다음에 또 민생당 이런 쪽으로 옮겼다가 원희룡 대선 경선 때 원희룡 캠프에 가 있었다가 또 대선 캠프가 설치가 되자 윤석열 캠프 선대위에서 또 활동을 했다가 그때 당시에 또 안철수와의 단일화에 반대를 막 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준석과 보조를 계속 맞췄던 거죠. 그리고 토론 배틀, 이준석이 만든 토론 배틀을 거쳐서 대변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 전에 전국 토론대회에서 11번이나 우승했다. 그래서 어쨌든 토론은 잘하는데 지금 이 청년 정치라고 하면서 이준석과 같은 길을 계속 걷고 있는, 자, 이것도 하나의 구태죠. 뭐 바른정당 갔다 민생당 갔다가 원희룡 캠프 갔다가 또 윤석열 선대위가 꾸려지니 거기 또 가고, 자, 이런 상황인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도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꼬았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인데, 용피스락의 비상상태 아니다, 내 복귀 막자는 것이다. 자,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막 비판하는 이런 기사들을 올렸는데, 자, 그런데 이 칼럼에 대해서 조선일보 그 양상훈 칼럼에 대해서 이준석이 이 칼럼을 빌미로 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공격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 이렇게 말한 것을 양상훈 칼럼에서 상기를 시켰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이준석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 문화일보 이 기사인데, 어제는 이 문자 내용을 가지고, 내부 총질 이 문자 내용을 가지고 끼리끼리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뭐 지지율이 떨어지니 어쩌고 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했었죠. 그리고 이 양상훈 칼럼의 이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오늘 아침에 링크를 하고, 눈을 의심하게 하는 정언이다.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다면 상당한 유감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다.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 이렇게 말한 것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다 이렇게 하면서 또 비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흑화가 되는 과정 같은데, 이 어느 수준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또 공격을 할지. 원래 이준석은 뭐 도발을 뭐 하는 성격이죠. 자, 그리고 이준석이 이렇게 되면은 같은 편이 생기죠. 누구냐? 민주당이 같은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민주당으로 갈 수는 없겠죠. 아무리 그래도 끼리끼리 욕하다가 뭐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이 떨어지니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맞장구 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강욱, 조국의 신복이죠. 최강욱이 이 SNS에 또 글을 올려서 오늘 아침에 이 조국의 신복 최강욱이 이준석의 편을 들고 또 나섰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30% 지지율도 포기한 정권에서 끼리끼리의 악취가 진동한다. 이준석이 쓴 말이죠. 끼리끼리 욕하다가 제가국이 이것을 받아서 끼리끼리의 악취가 진동한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복지도 방역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오로지 재벌과 검사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 법률을 무시한 시행령 정부를 꿈꾸는 독선과 무지, 무능의 정부 막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끼리끼리, 자, 이준석과 끼리끼리 서로 좀 합을 맞추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은 지금 권한이 정지됐지만은 아직까지 당 대표죠. 당 대표인데 이번에는 내부 총질을 넘어서 내부에서 난사를 시작했습니다. 난사. 무조건 막 총을 갈기는. 초선 의원들 32명이 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데 찬성을 하는 연판장을 돌렸죠. 그때 권성동이 정부대행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연판장을 돌렸는데 이 32명의 초선 의원들을 겨냥을 해서 총을 난사를 했습니다. 내부 총질을 난사를 막 했습니다. 이 성명서를 낸 32명의 초선 의원들에게 이 초선 의원들을 공격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난장판의 첫 단계인 본인을 축출하려고 한다고 난장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첫 단계인 초선 모임 성명에서부터 살펴보니 익명으로 의원들이 참여해서 숫자를 채웠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비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하겠다. 곧 필요할 것 같다. 집단 고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 소속으로서 비대위로 가자고 서명한 의원들을 집단 고소하겠다. 이렇게 또 위협을 가하는, 자,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 보도된 국민의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지금 비대위로 가면은 이준석은 자동 해임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준석은 여기서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병수는 9일에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결론을 내겠다.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조기 전당대회에서 뽑을 지도부 임기는 2년이다. 여기는 이준석은 출마를 못하죠. 당원권이 없으니까는.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준석은 당에 들어올 길이 사라집니다. 이준석은 또 참 내부 총질 사라지니까 참 일 잘한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앙일보는 여당이 9일께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하는데 이준석은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그 전에 당원권 정지 의결한 윤리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것은 뭐 본인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쑥 들어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비대위를 출범하는, 여기에 대해서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격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2년짜리 대표 뽑는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참 잘하는 당이다. 내부 총리를 하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참 잘한다. 이렇게 또 조롱을 하는. 자, 이 상황에서 최재형, 홍준표, 하태경 이런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자, 그런데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야 계속 자기 소신대로 대구에서 막 SNS 정치를 하지만 현역 의원들, 최재형이든 하태경이든 또 김웅도 있었죠. 이 사람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집중 공격을 하는 이준석을 계속 옹호를 할 수 있을까? 같이 나가서 딴 살림을 차리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순간에 이준석은 고립무원에 빠진다. 민주당으로 가지 않는 한 고립무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처지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 그리고 대선 때 이준석이 자기 정치를 하면서 가출을 하고 하는데도 다 안아줬죠. 다 포용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집권 여당이 되고 나서도 내부 총질이나 하고 정말, 그리고 사법 리스크, 성접대 의혹 이런 추문 때문에 윤리위에서 징계도 당하고 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는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런데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 듯이 빠져나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 그래서 흑화하는, 그것이 이준석의 원래 본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 경선에 나가 있죠. 당대표 경선에 나가 있는데 사법 리스크, 여러 가지 수사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이달 중순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죠. 8월 28일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재명에게 사법 리스크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그 국회의원이 된 뒤에 첫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변명을 했습니다. 자, 전당대회에 맞춰서 수사한다는 검경,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국기문란이다. 자, 국기문란이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수사한다고 국기문란이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게 아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 진행이 됐다가 뭐 대장동부터 전부 문재인 정부에서 다 하던 것이 이 허지부지 될 위기에 처하자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정치 개입이자 국기문란이다. 본인과 관련된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여건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이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 상당히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보다는 더 큰 문제가 도덕성 리스크다. 자, 그런 인식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오늘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도덕성, 형을 강제 입원시킨다든가 정신병원에 형수에게 막 욕설을 하는, 그거 외에도 최근 들어서 이재명과 관련된 의혹들에 연루된 사람들이 잇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식의 발뺌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그 경기도 법인카드 카드 깡 한 것, 거기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김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는 모르는 사람이다. 아무 관계도 없다. 왜 나에게 그것을 묻느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 상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처음에 JTBC가 보도를 했죠.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김모 씨가 대선 때 배우자 김혜경의 차를 운전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쪽에서 무슨 소리야? 우리 차는 다른 사람이 운전해서 그 사람은 우리와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JTBC가 후속 보도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후보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은 작고한 김모 씨가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급여 약 500만 원을 받았다. 다시 이렇게 관련 증거를 제시하면서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500만 원 급여까지 받았다. 김혜경 운전기사로 일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쪽이 입장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작고한 그 사람은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을 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수당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 그러면 대선할 때 김혜경이 탄 차가 있고 그 앞에 선행해서 선도하는 차가 있고 또 후행하는 차도 있고 무슨 후보 부인이 선행 차량, 후행 차량을 두고 다녔느냐. 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이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과도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